오늘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 책임자인 123정 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내용과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현황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에 온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분야별 주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학교 선박해양성능 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청해진에 온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병헌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헌이 청해진 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 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한 보건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고받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헌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화면에 의하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전남 201호 업 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세월호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체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흔적은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도 동일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세월호 선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5일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에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100여 건에 이르는 작업 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증개축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수사한 결과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청해진에 온 직원이 세월호에 관한 자체 점검 사항을 정리하면서 국정원의 보안 측정 시 지적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측정은 국가정보원법, 보안 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당시 123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길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마스크맨 등에 폭파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김모 씨로 확인되었고
세월호의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한 결과 재생된 세월호 CCTV 영상은 4월 16일 08시 30분 59초에 꺼지는 데 반하여 CCTV를 제어하는 DVR이 08시 33분 38초까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로그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이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대검 DFC 분석 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인 08시 48분경보다 18분 빠른 점에 비추어 누군가 사고 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세월호 CCTV 영상에서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월 15일 20시 42분 10초임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월 15일 20시 59분 42초로 확인됨에 비춰보면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 사고 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이어 다음으로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에 관한 수사 결과입니다. 진도 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 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하였습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 정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결과 구호 과정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사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123 정장이 세월호의 교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3정 승조원 등에게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지휘하지 않았으며 상급 지휘관서의 퇴선 유도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으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123 정장이 자신의 직무 태만 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함정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되어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특히 123 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하에 상급 지휘관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딩과 군안계획을 체결하도록 한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당시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돼 있던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해양경찰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양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일부 업무 담당자들이 언딘의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평소 언딘 대표나 임원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조 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해경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해경,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경에게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 구조인력 112 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해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놓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도착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122 구조대 등이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을 준비하였으나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사정에 기인하여 도착이 늦어진 것이고
적극적으로 인근 소방 헬기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운 점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침몰의 근본 원인이 된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유병헌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 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 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병헌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헌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 유섬나, 김필배, 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병헌 일가가 신도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해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유병헌과 청해진에 온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병헌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병헌이 사돈이자 의료단 및 학교법인 이사장인 백모 씨가 유병헌의 지시로 A골프숍을 운영하는 한모 씨로부터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구입하여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백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백모 씨는 한모 씨의 운영 골프숍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 확인 결과 백모 씨가 구입한 골프용품은 50억 원 상당이 아닌 4년 동안 총 3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구입한 골프용품 사용처도 백모 씨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백모 씨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교부된 것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병헌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이른바 번호표 1번 가방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와 같이 중요한 구원파 내부 자료를 숨겨두었다는데 사실인지라는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유병헌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은 종이박스를 포함하여 총 13개가 발견되었고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유병헌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있었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검사, 운항 관련 면허 취득, 안전점검, 운항 등 단계별 비리 및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한 결과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성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부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매진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외 처리 중인 유병헌 일가를 근거하지 못하는 점 등 국민들께서 미바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해외에서의 근거 및 신속한 인도를 위한 국제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병헌 일가의 은닉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